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상월선언 입제 전 뉴스인뉴스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예. 그때보다는 많이 수척하신 것 같습니다. 예. 대신 뭐 눈 주위 이쪽은 좀 부으신 것 같은데 먼저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뭐 기분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붓기가 생겨가지고 엊그저께 병원도 가서 점검 받고 지금 뭐 회복 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게 난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정진을 하시냐는 겁니다. 특히 상월선언은 비닐하우스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추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냥 일반 우리 사람으로서의 인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일교차가 가장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됐고 낮에는 영상 18도, 20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데 또 유일하게 저희들이 이제 난방 없이 이 냉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에게 지급된 거는 요 이제 물통 요거 이제 더운 물을 여기 데워서 정말로 영하 10도 내려가고 5도 이상 내려갈 때는 이 물통을 이제 좀 데워서 몸에 이제 보충하는 그 위에는 결국에 이제 많이 추울 때는 일어나서 절을 하고 또 이제 뭐 평소에 정진하지 않는 시간에는 낮에는 또 그 내에서 굉장히 이제 포행 정진을 굉장히 또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몸을 이제 데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겨냈고 그것보다도 올 겨울에는 이제 특히 사부대중의 그런 4대 결사의 염원으로 우리는 불보살의 가피를 입었지 않느냐. 그 상월선언에서 엄격한 청규로 정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 한 벌에 의지한 채 하루 한 끼 공양 그리고 하루 14시간 이렇게 참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일과는 어떠셨나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 전체가 일어나는 시간은 3시 정진 들어가고 주로 근데 3시 전에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춥기 때문에 그리고 방음이 안 돼서 텐트라는 얇은 그냥 가리개만 있을 뿐이지 이제 한 끼를 먹으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차를 많이 마시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화장실 가니까 9분이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 텐트에서 이 잠을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2시, 1시, 또 이제 어느 한 분은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숙면을 못 취하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3시, 새벽 3시부터 이제 기상해서 밤 10시까지는 이제 정진 시간을 14시간을 잡고 나머지 쉬는 시간은 이제 포행 정진하고 공양하고. 그 정진 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119 구급차가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반철 정도 됐을 때 대중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탕비실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대중들이 상당히 이제 다 당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 호흡 곤란으로 아무래도 춥고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거의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119가 이제 뭐 문을 딸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해주 스님께서 이제 필답을 해서 병원에 가셔야 우리 8대중이 잘 정진할 수 있지 않겠는데 본인이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런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다른 스님들도 또 있었지만 가장 큰 고비는 그때였던 것 같고 대중이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스님이 쓰러지셨죠.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저헬당에 왔을 때 이제 주는 이 사탕을 제가 이제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탕 2개 정도 물리고 침낭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평소에 거의 잠을 못 주무셨던 게 한 3시간 정도 숙면을 좀 취하셔서
그 고비도 한번 넘긴 적이 있고 90일 동안은 뭐 그런 조그만한 고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또 서로 또 고비 넘길 때마다 또 대중이 새로운 또 각오와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더 뭉쳐서 우리가 9명이 어쨌든 간에 나갈 적에 문을 같이 따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고비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약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월선언 해양 앞두고 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정진 후에 장군죽비가 모두 이제 부러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장군죽비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칠까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중 전체가 우리가 뭐 꼭 잡는 사람만, 조는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장군죽비로 인해서 옆에 조는 사람도 깨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장군죽비는 절대 성하게 내보내지는 말자. 이제 그것이 마지막 우리 이제 그 정진의 이제 그 보답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전체 대중이 그런 원을 세워서 스님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시는지 눈가가 이제 촉촉해지셨는데 그 상월선언에서는 매주 이제 음성 공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한 지상파 언론에서 소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스님께서 정진하시는 데는 문제는 되지 않으셨나요? 상월선언 위례 자체가 지금 바깥에 비행기 소리나 또 아파트 공사 소리가 워낙 소음이 심한 데라는 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요처에서 우리가 성만을 하려면은 오히려 불자들이 와서 거기서 법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야단법석을 해서 음악회도 하고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안 올 때가 더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적게 올 때가 오히려 소음이 더 크게 들렸고 와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음악회를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에게는 다 그것이 수행하는 데는 사실은 큰 힘이 됐지. 나중에 그는 야단법석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 공수하는 소리가 아예 무뎌지고 무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그 야단법석을 안 해줬으면은 9분이 상당히 90일 동안 그 견디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 야단법석을 해준 사법 대중들께 정말로 이 시간을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정진 대중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월선언 천막결사가 이제 원만하게 회항됐습니다. 회항하고 난 다음에 헌혈도 하시고 종단에 이제 발전 기금도 내셔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자자회 때 결론을 나는 90일 동안 이렇게 정진을 해보니 우리 조계종에 포교를 하든 수행을 하든 어쨌든 대한불교 조계종은 수행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은 그 해주 스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 9분의 대중이 다 한결같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했고 그는 이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앞으로 상월선언에서 수행했던 그런 그 좋은 장점을 포교에 또 정진에 또 불교를 중흥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기회관을 내서 또 그런 운동을 또 해가고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본적인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불자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상월선언 결사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 힘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정신을 잘 잊지 않고 또 사부대중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그 또 마음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고 또 앞으로 BTN을 통해서 상월선언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은 불교가 좀 더 중흥되고 단합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